이거 이상하다, 이전에 없던 것이 잡힌다라고 자세히 만지다 보면 뭔가 만져지거든요. 그러면 이거 정계정맥류 아닌가. 환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흔하게 공포심을 갖는 게 비행기 타고 높이 올라가면 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뭔가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 질문이 있네요. 중학생인데 음낭 속 꾸불꾸불한 정맥이 만져집니다. 저같이 어린 사람도 색전수를 받아야 되나요?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본인이 만져질 수 있다는 거네요. 그죠? 꾸불꾸불한 정맥이 만져지면 정계정맥류를 의심하는 거고, 이렇게 어린 나이에도 이렇게 막아도 돼요, 이거? 정맥 이상은 빨리 치료할수록 좋아요. 이미 많이 망가지게 되면 치료도 힘들어지고 복잡한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하지정맥류도 마찬가지고 정계정맥류도 마찬가지고 초기에 치료하는 게 가장 좋고요. 물론 당연히 정속의 기능도 더 잘 보존할 수 있겠죠. 중학생이라도 그러면 아이가 발견하면 아무리 어려도 한다 해도 성장하고 뭐 이런 데는 문제가 없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 만져진다고 하셨잖아요. 사실은 일반인들은 만져서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아주 병적인 경우라면 이거 이상하다, 이전에 없던 것이 잡힌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음낭 안에 고환만 있지는 않거든요. 부고환, 네, 부고환이나 부속물들이 많지. 또 이 방송 보시고 만지는 분들 생길 수도 있겠는데 단지 안에 볼만 들어있진 않아요. 그래서 안 만질 땐 모르다가 자세히 만지다 보면 뭔가 만져지거든요. 그러면 이거 정계정맥류 아닌가 이럴 수도 있을 텐데 초음파 받아오면 되지. 그렇죠.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전문가의 진료를 한번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혈관이 많이 튀어나올 때도 있지만 별로 아프지는 않은데 치료를 해야 되나요? 치료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불임 때문에 점점 심해지기도 하고. 네. 정맥류가 다른 병으로 전이되기도 하나요? 전이는 암에다 쓰는 말 아닌가? 전이는 좀 그렇고 어쨌든 다른 합병증이 생길 수 있나요? 뭐 이런 질문일 것 같은데. 네, 아까 말씀드린 불임이 하나의 원인이 될 거고, 통증이나 미용적인 문제, 전이라기보다는 이럴 때는 더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한 증상과 부작용이 생길 수 있죠. 그러면 치료하는 방법이 단순하고 간단한 게 이제 인터벤션 하는 이유일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수술했던 병이잖아요. 그렇죠? 가서 들어가서 혈관을 묶거나 자르거나 이렇게 하는 걸 텐데, 그걸 하려면 마취를 하고 음낭을 열어서 정맥을 묶거나 막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걸 텐데, 그런 거 안 하고 안 째고 마취도 안 하고 그냥 국소 마취 어디로 들어가요? 혈관 인터벤션 시술할 때는 가능한 접근 부위가 몇 군데 있지만 가장 선호하는 건 사타구니. 동맥 시술도 마찬가지고요. 정맥 시술도 마찬가지고 사타구니에 한 1cm도 채 안 되는 정도, 몇 미리 정도의 절개만 해서. 이거 할 때도 사타구니로 해요? 팔로 하는 사람도 있던데? 네. 사타구니로도 할 수 있고요. 넓은 혈관을 쓰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사타구니를 선호를 하는데, 혈관의 접근 각도나 이런 게 쉽지 않은 경우에는 팔이나 경우에 따라서 목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팔이나 목이나 다리, 사타구니 셋 중에 하나로 들어간다. 그럼 정맥이니까 지혈은 쉽겠네요. 얼마 안 걸리겠네. 그냥 와서 입원 안 하고 시술하고 집에 가도 되겠네. 뭐 뭘로 막아요? 본드? 아니요, 여기는 접착제를 사용하진 않고요. 백금 코일이라고 해서 이제 백금 재질로 된 가는 와이어인데 여러 가지 형태로 다이아몬드 쉐입이 것도 있고요. 토네이도처럼 말려 있는 구조물이 있어요. 소용돌이처럼 말려 있는 코일들이 다양한 사이즈로 존재하는데, 그 주변에는 가는 돌기들이 많이 달려 있어서 그게 혈관 안에 들어가면 혈관의 공간을 채우기도 하지만 그 돌기들 주변으로 혈구들이 이렇게 모이면서 혈전이 생기고 혈액이 뭉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로는 코일을 쓴다. 네, 코일을 쓰거나 아니면 경화제라고 해서요. 딱딱하게 굳는 본드 비슷한 거. 네, 그러니까 혈관 내피에 손상을 유발하면서 혈관 내부에 혈전을 채우게 만드는 약물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다 주입을 해서 맞게 되는 거고. 혈관에다 코일 넣으면 막 돌아다니지 않아요? 옛날에 그 혈관에 바늘이 들어가면 돌아다니다가 여기 심장에도 찌르고 뭐 뇌도 찌르고 이런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거기 코일 뭐 이딴 거 집어넣으면 온몸을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코일이 혈관 안에서 고정이 안 돼 있고 이동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밀려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폐나 심장 쪽으로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막기 위해서 넣는 코일이기 때문에 그 크기를 잘 골라야 하거든요. 혈관보다 보통 큰 코일을 씁니다. 혈관을 막을 정도로 충분히 큰 코일을 넣고. 그래도 막히면 날아가면 어떻게 해요? 심장으로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심장으로 갔다가 폐로 가겠네. 그죠? 코일이 폐로 날아가면 어떻게 해요? 큰일 하냐 그거. 그렇죠. 막히면 어떻게 폐로 호흡은 하지만 산소 수치가 혈중으로 전달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폐색전증이니까요. 그건 이제 응급상황이 큰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죠. 저희가 충분히 단단히 앵커링이 고정이 되도록 코일을 사용합니다. 안전하게. 근데 어쨌건 그 날아가는 일은 없다. 네. 나도 인터벤션 하니까 폐 동맥으로 날아가도 그냥 집어내면 되잖아, 들어가서.
잡아서 꺼내면 되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나 그거 많이 했었는데 옛날에 날아간 거 집어내는 거. 날아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물론 당연히 날아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경험 있는 선생님들이 대부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정제정맥류가 얼마나 진행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또 혈관 구조가 얼마나 복잡하냐에 따라 다른데, 금방 끝나는 경우에는 뭐 한 30-40분 정도면 끝나기도 하고요. 혈관 구조가 너무 복잡한 경우에는 좀 그 이상 시간이 소요됩니다. 대개는 한 30분 이내에 끝난다? 네네. 그 보험 돼요 이거? 네, 의료보험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돈은 얼마 안 들겠네? 네. 정계정맥류 색전술 후 비행기는 언제부터 탈 수 있나요? 비행기 타는 게 뭐가 문제가 돼요? 비행기 타는 거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비행기랑 아무 상관없죠. 환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흔하게 공포심을 갖는 게 비행기 타고 높이 올라가면 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뭔가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건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비행기 타는 거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 왜 그러냐면 비행기 안에서 기압이 떨어지지 않아요. 강제로 이렇게 압력을 높이잖아요. 물론 이제 대기압은 위로 올라가니까 떨어지긴 하는데 귀도 먹먹해지고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바깥쪽의 압력이랑 대기압이랑 이렇게 안에랑 똑같지 않아요. 강제로 압력을 가압을 해서 대기압을 유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되고, 비행기 타는 거하고는 크게 문제 없고 그냥 시술한 상처 뭐 이런 거 그것도 사실 별 문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으면 비행기 타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혈관 시술 중에서도 동맥이 아니라 정맥을 통한 시술이기 때문에 지혈이나 이런 문제도 동맥에 비해서는 별 문제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백근 코일이라는 게 몸에 들어간다는데 시술 후에 MRI 찍어도 되나? 이분 되게 유식한 분이네. MRI 찍어도 괜찮아요? 복부 MRI 찍으면 왕창 이상해지는 거 아니에요? 금속 성분이 이제 몸 안에 있을 때 MRI 촬영을 하게 되면 문제될 수 있는 게, 요즘에는 그런 기구는 거의 없지만 자성을 띈 검사잖아요. MRI라는 게 큰 아주 굉장히 강한 자성을 이용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휠체어 같은 게 날아다닐 정도의 자성이거든요. 그래서 몸 안에 자성을 띠는 물질이 있으면 위험할 수 있는데, 백금은 원래 자석이 안 붙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사진 찍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네요. 그래서 위험한 건 없지만 코일 주변부를 좀 자세히 봐야 할 때는 그 아주 가까운 곳은 좀 영상의 질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백금 코일이 혈관을 찔러서 혈관이 찢어질 위험은 없나요? 백금 코일이라는 게 무슨 볼펜 스프링처럼 이렇게 날카롭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만져보면 솜 같아요. 솜하고 똑같아요. 보다도 부드러워요. 부드러운 거라서 코일이 혈관을 찔러서 찢어지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정계정맥류의 그 탄탄한 정맥 벽은 물론이고, 저는 이제 뇌혈관을 하니까 뇌혈관에 이렇게 동맥류라고 해서 굉장히 얇은 그것도 잘 안 찢어져요. 코일로는 그게 찢어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서.